안녕하십니까. 정경사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안정된 삶을 모두 다 원하는데 신뢰해야 될 국가가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자금이 고갈되네 마네 해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나름대로 이런 어떤 방어 대책은 없나, 우리 개인 입장에서 국가가 보장을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 구조에서 개인이 내 능력으로 내가 방어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2040년 한 15년 16년 뒤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19조 1020조에 달하는 운영기금이 2055년도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이미 국민 조세로 충당되는 구조로 전환이 됐고 국민연금마저 그런 구조로 전환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 국민연금이 조세로 조달이 된다. 올해도 세수가 한 50조 정도 결손이 난 모양인데 세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경제 성장기에는 성장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그 트렌드, 추세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장이 정체가 되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기로 우리 한국도 접어들면은 애로사항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는데 국내외 주식 비중이 48%, 절반에 달합니다. 해외 주식이 34%, 상당히 많네요. 그럼 해외 주식, 해외 정세, 이게 그냥 어떤 고정된 그런 변수가 없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을 내세워서 일본이 그토록 강구하던 대동아 공영권, 중국을 대신 호주, 일본, 한국 등 대만, 이렇게 해서 만약 나토하고 비슷한 동맹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전쟁 위험은 없는지, 그런 어떤 평화 시에 유지되는 그런 경제가 전시 경제로 전환이 됐을 때는 어떤 하락이, 적자 전환, 국민연금 소멸 시점이 더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변수는 없는지. 그리고 국내 주식 비율이 한 14% 되는 모양입니다. 국내 주식이 사실 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그런 상장 우량 종목을 쫓아서 투자하면 정기금 금리보단 날 수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쭉 유지시키니까. 근데 그 트렌드는 만약 이 매각을 상당 부분을 몇십 프로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추세선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박살내는 요인, 부실자산운용. 이거 PF 채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연장 걸고 있습니다. 최종 점검, 그 다음에 부실, 어떤 금융 부실을 떨어내는 그런 어떤 마지막 절차는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부터. 해외 펀드 나사, 화려하죠. 화려한데 나사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안정되지 않겠냐 하는 뉴욕에 투자한 모 은행 펀드, 부실 펀드로 전환됐습니다. 이게 금융마피아, 기획원, 가끔 뉴스에 떠오르죠. 도시개발공사, SH에서 주택개발 계획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듯이 국민연금은 박살이 나지만은 자산운용, 어떤 채권운용, 해외펀드 운용, 어떤 주체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영리나 이득을 취한 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떠들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 영합하기 위해서 그런 부문으로 투자를 해서 연금 적자 전환이 빨라지고 고갈
시기가 빨라진 건 아닌지 이건 전 국민 공통된 이해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정경사 TV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부동산 경매입니다. 아날로그 분야입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왜? 법원에 가서 입찰표에다 써서 내죠. 그러고 서류로 제출해서 또 이의신청, 항고등 반환 요청하고, 자, 저가 매입 하면은 시세하고 차익을 취할 수 있고, 정상가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어떤 다른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어떤 변형시키는 거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형질 변경에 의해서 뭐 숙박업, 그러니까 이 전답 잡종지를 순서가 이제 전답에서 특히 잡종지, 그 다음에 건축부지, 이렇게 형질 변경이 과정을 거쳐갖고 가치 창출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내가 직접 자산 운영을 내 자산을 직접 내가 운영하겠다 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 경매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럼 경매 분야 중에서 권리 분석이 제대로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위험한 데는 90%. 여러분,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평범한 아파트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 봐봤자 그냥 가서 그 동네 가서 금매물 수집해갖고 일반 매매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재경매, 누군가 입찰 보증금을 못 수당하고 다시 경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유, 저거 복잡하겠네. 일단 쭉 한 90%는 없어집니다. 입찰 검토 대열에서. 그 다음에 뭐 지분 경매, 뭐 역경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어떤 법정 성립 요건 등을 다투고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저희 정경사 TV에서는 합의가 가능한지 안 가능 타진해보고 이런 어떤 특수 물건에 들어가라.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얼마 보증금인지 4억인지 10억인지 또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만,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딱 해놓고 내가 선순위다, 나머지 보증금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고 배당 신청도 안 하고 알아서 판단해갖고 들어와라 하는 거, 아주 공포의 선수인이 임차인이 있는 그런 특수물건은 또 95%, 한 5%가 더 쭉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념은 특수물건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전문가들이 뭐 국어를 도로로 바꿔서 도로 접한 필지로 바꿔서 차익을 남긴다든지, 특히 수강생 대상으로 공동 투자를 유도해 갖고 할 때는 아주 신기한 걸로 들어가서 신기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특수물건 1%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검토 가능한 권리 분석으로 쭉 어떤 지뢰나 함정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의 물건에서도 95% 입찰자가 이탈하는 그런 대상 물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정도껏 하이리스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진짜 하이리스크라서 내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까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주 빌라를 1년에 20채를 매매했네 만에 1년에 1회 내지 2회 회전해서 한 번에 5천 내지 7, 8천, 1억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2년이면 1.5회라든지 좀 여유 있게, 자, 저가 매입을 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다. 가능합니다. 1%만이 도전하고 그런 어떤 아주 신기한 그런 특수물건 말고도 저가 매입하면은 시세 차익이 당연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날로그 분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상가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돈을 남기나? 밭이나 논이 있는데, 임야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형질 변경 해서 건축허가까지 나올 수 있는 땅이다. 그게 만약 택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실 토지 토목 설계 열심히 출입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그런 타진을 정확히 하는 노력은 발품, 머리까지 쓰고
또 가보고 다녀보고 물어보고 해서 그런 어떤 값어치를 정확히 미래의 값어치를 보고 투자한다든지 현재 그냥 바로 여러 사람들이 겁먹고 응찰에 대열해서 이탈한 그런 좀 특수한 물건을 입찰 보신다든지 하면은 권리 분석에서 지뢰를 제대로 제거하고 경제 동향 지금 현재 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2점 몇 프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어떤 트렌드 추세선을 어떤 데 지금 현재가 있는지까지도 그 광범위하게 경제의 어떤 전문 지식도 습득을 하셔갖고 경제 동향 파악한 다음에 투자하시면은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자산을 내가 투자 운용사가 돼갖고 운영해서 안정된 연봉을 달성하셔갖고 국가가 불안하게 연금 개혁이니 연금 고갈 연금 어떤 적자 전환이 얘기되는 거론되는 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셔갖고 여유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